안녕하세요. 이슈업입니다. 일본 사회는 지금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붕괴의 중심에는 40대와 50대 중년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항의하지도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버티다가 어느 순간 사건과 사고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세대는 일본 경제가 멈춰 있던 시간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버블 붕괴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졌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은 일부에게만 허락됐고 대부분은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전전했으며 경력은 단절됐고 삶의 기반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중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중년이 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채 축적된 자산은 없고 연금은 불확실하며 직업적 안전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나는 순간 삶은 곧바로 무너지고 재취업은 어렵고 사회는 다시 받아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일본에서는 익숙한 사건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중년이 편의점에서 소액 절도를 저지르고 체포됩니다. 처벌을 알면서도 범죄를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 밖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거는 불안정해지고 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집에서 쓰러져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 사회면에 짧게 실리는 이 기사들은 일본 중년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삶을 더욱 압박하는 것은 고령의 부모에 대한 책임입니다. 간병과 생활 지원은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떠넘겨졌고 그 부담은 중년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부모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간병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중년이 부모를 살해하거나 함께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돌봄 살인이라 부르며 보도하지만 사건의 배경에는 항상 같은 조건이 존재합니다. 고립, 빈곤, 그리고 도움 없는 구조. 특히 혼자인 중년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부담을 나눌 가족도 기댈 공동체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습니다. 삶의 방향은 점점 줄어들고 사회와의 연결은 끊어집니다. 그 결과 일부 중년들은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은 채 사회에서 지워진 존재가 됩니다. 이른바 중년 히키코모리입니다. 이들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문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악취 신고나 관리비 체납을 계기로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됩니다. 고독사는 이제 일본 사회에서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중년 남성의 고독사, 무연고 사망은 이미 일상적인 사회 문제로 굳어졌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 지자체가 유고를 보관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중년에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데 나이는 곧 배제의 기준이 되고 경험은 장점이 아니라 부담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좌절한 중년이 무차별 사건이나 방화,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개인의 일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만든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지금의 중년들이 머지않아 대규모 고령층으로 이동합니다. 소비도 세금도 기대하기 어려운 인구 집단이 빠르게 늘어나지만 이를 떠받칠 제도와 인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중년 문제는 미래의 노인 문제이며 동시에 국가 시스템 붕괴의 전조입니다. 일본 중년의 몰락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기회를 주지 않은 사회, 책임을 방기한 국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이미 사건과 사고의 형태로 일본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